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행 부동산 위기 선포, 부실금융건설사 정리, 마침내 칼을 뺐네요. 한국은행이 부동산 하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부실금융권과 건설사를 정리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부실한 은행이나 건설사를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태시켜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닥장에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 주택시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는 지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부동산 위기 선포. 자, 부실금융 건설사 정리하는 데 칼을 뺐다. 본인들이 뭐 정리할 일은 없겠지만 도움을 안 주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막 도망가네요. 이 위기에서. 과연 이 금융부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한국은행 부실건설 금융사 정리 강력권 이거 했었잖아요. 한은이 처음으로 경고한 거 이렇게. 얼마나 심각하면. 더군다나 해외에서 멀쩡한 은행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막 이런 경우를 보면서 최대한도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먼저 부동산이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매 전세 다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 거품이 일단 심하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 하락한다. 왜? 금리. 앞으로도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 주택 순환주기로 봤을 때 지금 더 빠질 때다. 주택 심리도 아직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한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불패,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불패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도 완패가 될 수 있다. 아무튼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죠. 자, 이번에는 부실건설사 금융권을 정리해버리겠다. 무서운 말이네요. 통합경고, 부실건설 금융사 정리 첫 경고를 했다는 거죠. 자, 금융위험, 비은행 PF 위험 노출액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115조예요. 건설위험, 우발 채무 보유한 건설사조차도 이거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 44곳이나 돼요. 이러니 어디가 터질지 모르겠죠.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대출 부실도 경고했습니다. 40조 부실, 경제 침체, 매출 둔화 이게 점점점 올해는 확대될 것이다. 왜? 2023년이 경제가 제일 바닥으로 보여지니까. 취약 자영업자 무려 14.7%인데 금리를 0.5% 올릴 때마다 16.8% 그리고 올해 예정된 그 지원이 또 끊기면 19%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해결 방안, 채무 재조정 이거를 자영업자 부실을 최대한도로 줄이려면요. 채무를 재조정해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까지 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심을 잡고 가겠죠. 분할 상환 전환. 한꺼번에 너무 다 갚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빚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 못 갚거나. 그래서 나눠가지고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자, 바닥장. 무조건 투자해라. 여러분들 집값이 바닥으로 왔어. 아직은 바닥 아닙니다. 자, 빠르면 올 여름이라고 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내후년으로 지금 예측하죠. 저도 내년으로 일단은 봅니다. 물론 그건 서울의 이야기예요. 경기도나 지방은 몇 년 빠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 10년 동안 안 올라가서. 여기 보면 바닥장에 무조건 투자해라. 자, 보면 바닥장 투자했을 때와 그냥 본인이 뭔가를 그대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와 이번에는 바닥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축을 했을 때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 보유. 자, 이제 3억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3억 보유. 타이밍 입지를 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닥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15억짜리가 8억으로 내려왔네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3억으로 갭 투자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3억으로 이걸 잡으라고요. 그러면 8억이 22억으로 갑니다. 왜? 15억짜리가 22억으로 뛴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올라간 걸로 제시했어요. 투자 성과 3억으로 차익이 무려 14억이네요. 그렇죠? 8억이 22억 됐으니까. 수익률은 내 원금의 4.5배예요.
세상에 4배, 5배의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바보 천치죠. 두 번째. 근데 주택을 그냥 끝까지 보유해. 아파트 보유. 부동산 갈아타지 않고 보유. 계속 보유. 자, 6억짜리가 3억으로 내려왔겠죠. 자, 이걸 만약 경기도나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 나 같으면 실거주라면 어쩔 수 없지만 투자 목적은 던져버리고 서울로 뛰어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대로 보유했다. 그러면 잘해봤자 6억에서 떨어진 이 가격을 회복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회복 못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투자 성과 3억으로 회복을 했네요. 원래 6억 했던 게 3억으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만 한 거기 때문에 본전이에요, 본전. 굳이 안 팔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진다면 3억을 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최악이 저축입니다. 현금 보유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은행에 지금 보유했죠. 지금은 보유할 때에 은행에 3억 보유했네요. 계속 은행에 저축합니다. 계속 저축. 자, 3억이 이자 붙으면 얼마 되겠어요? 한 7년 지나면 뭐 이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천 정도 올라간다면 3억 6천이 되네요. 3억으로 차익 6천이 됐으니까 수익은 0.2배. 에게. 자, 이거 보세요. 서울에 투자했더라면 4.5배. 얘는 0.2배.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10배, 20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자, 이제 한국은행 금융불안 위기 단계. 그러니까 바닥에서 무주택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거지 된다 이 말이 맞아요. 물론 아파트 선택 그것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주택도 잘못 잡으면 무주택이 차라리 낫고 이제 웬만큼 잡는다는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은 해야 돼요. 자, 한은의 경고 부동산발 금융불안 위기 단계라고 지금 이거 한은이 한 말이에요. 다 서울경제. 자, 한국은행 금융불안 위기 단계 민간부채가 GDP 대비 224%. 이거는 가계와 기업부채를 합친 거죠. 자영업자 대출 1014조. 비은행 연체 급증하고 있답니다. 영끌 하우스푸어 무려 108만 가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사 아까 경고했는데 종합건설사 폐업 34%. 하반기에 무려 182건. 작년 하반기에 182건. 부도 원인 신용 하락 특히 PF가 문제입니다. PF로 인한 자금 경색.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미입주도 늘어나는 것도 지금 건설사가 위기예요. 문제점 이익금융권하고 밀착돼 가지고 연쇄 부도. 건설사로 인해서 이익금융권 부실이 생겨서 같이 동반 부도. 은행권 보실래요? 금융불안지수가 지금 위기. 위험 노출액은 무려 2,700조. 천문학적이죠. 제2금융권 위기 CP, ABCP 56조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부실 금융권. 자, 주로 굳이 말하자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여신사가 아주 위험합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도 주택 경기 침체. 우리나라가 미국을 많이 닮아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무래도 경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거의 쌍둥이처럼 가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같이 연동합니다. 자, 주택 거래량. 미국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서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꽤 오래 빠졌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게 안 빠졌어요. 거래량은 12개월 연속 감소. 자, 부동산 침체 2010년 10월 이후로 최고로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집값 하락. 지금 8개월 연속 하락. 우리나라는 한 1년에서 1년 반 떨어졌죠. 자, 모기지 금리 6.3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주택 구매 능력. 자, 대출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다 전망을 하고요. 금리는 0.5에서 0.7로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4단계. 여러분들 보시면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고 첫 번째 이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매매가 그냥 보합, 전세가 보합. 두 번째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 보합. 마지막으로 매매가도 뛰고 전세가도 뛰고 바로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해가셨죠? 볼까요? 자, 1단계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지금 2단계예요. 여기 1단계일 뿐이에요. 1단계. 이게 보합까지 와야 이제 2단계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1단계인데 이 전세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집값이 뛰네 어쩌네. 물론 일부 지역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하락기, 급락기 흐름이라고요. 2009년에서 2013년 폭락했을 때.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까지 올 겁니다. 매매가. 여기는 와줘야 돼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보합으로 와줘야 한다고요. 지금은 너무 전세가가 지금 바닥에서 밀려 있어. 전세가율도 낮아. 매매가 보합, 전세가 보합. 하락을 딱 멈추고 보합 흐름. 예를 들자면 2014, 15년 이때 이제 뛰기 직전의 모습들. 그리고 이건 아마 내년 정도 24년 빠르면 올 가을. 자, 그다음에 3단계.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는 횡보 또는 전세가도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매매가 상승, 전세가 보합. 이 경우는 이제 상승장의 초기 모습이에요. 회복기, 상승기 흐름. 매매가가 뛴다는 것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뛰면요. 이거는 상승장입니다. 16년에서 18년 흐름. 24, 5년 이후가 되겠죠. 자, 이제 매매가도 뛰는데 이제 전세까지 뛴다. 이건 날아갑니다. 이때 무조건 잡아야 돼. 초기에. 이때 잡으면 더 좋고. 물론 이 하락 때 잡으면 더 좋겠죠. 여기는 위험하고 1번은 위험하고 2번이나 3번에서 잡고 4번에도 잡아야 돼. 바닥에서.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이건 폭등기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19년에서 21년까지의 모습이고 자, 2026년은 아마 이때 대폭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아파트. 얘들은 피해라.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나지다 보니까 또는 매물을 턱없이 높게 내놓다 보니까 매수자가 매수를 안 한 거예요. 매수를 안 한 못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안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거래된 것들을 보세요.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보세요. 대단지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아파트들 아니에요? 세대수 많은 것들이죠. 안 떨어진 것들을 보세요. 세대수가 적거나 외지에 있거나 나홀로 있거나 얘들은 못난이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세요. 아, 이게 지금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부터 뛰었네요. 진짜 엄청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미치도록 빠졌네요. 자, 보니까 11억짜리 21년 8월달 11억짜리가 22년 11월달 1년 만에 5억 2천 거의 60% 가까이 빠졌네요. 얘는 폭락 아파트 60%까지 빠졌으면 괜찮습니다. 매입해도 1년 만에 60% 바닥 근처까지 폭락. 내년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얘가 떨어지면 여기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지거나 맴돌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바로 뛴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년 소폭 하락, 지나친 급등, 투매. 자, 관망 후에 급매를 잡거나 좀 더 빠지면 잡거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하지만 타이밍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이. 그게 조금 걱정은 돼요. 집값은 많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 놀던 애가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빠진 것으로 보이네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시세가. 왜? 얘는 세대수가 적거나 아무튼 못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거래된 것보다 녹색 매물이 더 밑에 있어. 그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얘가 6억 6천짜리가 5억 7천으로 그래도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버티는 아파트는 아주 안 좋다. 마이너스 16% 그래도 빠졌어요. 매물이 오히려 실거래보다 낮아. 안 빠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자, 내년 대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얘는 올해나 내년 중으로 대폭락 60%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는 20년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대략 최소 50% 빠진 다음에 좀 고민하자고요. 자, 이제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지수. 이게 보면 위기단계라고 금융불안지수 FSI가 있죠. 그런데 잘 봐봐요. 이 파란색이 올라다 떨어졌다 올라갈수록 안 좋죠. 21.8 위기단계까지 진입을 마침내 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취약성지수. 자, 이게 장기 평균입니다. 근데 장기 평균보다 확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44.6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추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어디냐. 숫자가 높을수록 나빠요. 여전사 432.6. 그 다음에 저축은행 249.8. 그 다음에 보험사도 안 좋습니다. 204.8. 증권사도 안 좋아요. 167.0. 소득 대비 주택 비율. 먼저 수도권 10.1로 지나치게 거품이 많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 높아요. 7.1로 거품이 많다. 그 다음에 지방도지역은 4.2. 그나마 뭐 거품은 상대적으로는 적네요. 이번에 한경연에서 2023년 집값이 3.3% 하락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보시면 자 21년에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22년 보세요. 마이너스 7.5 전국이, 수도권 마이너스 9.6, 지방 마이너스 5.5, 서울 강남 마이너스 6.1로 떨어졌네요. 이게 자 주택가격 하락계 8%, 10%, 6.2, 6.5 이렇게 각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한경연 올해 집값 3.3이 하락한다. 3.3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근데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경연이. 저도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하는데 이거 장담 못해요. 자, 서울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경기도 지방은 물량 폭탄이 있어서. 자 이제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서울 강남 2.7. 자 올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한경연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 보세요. 지금 꼭지 찍을 때 올라가기 전에 22억짜리가 46억까지 갔다. 이제 40억이야. 너무 아직도 비싸지 않나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자 레미안 보면 얘는 17억에서 33억까지 갔다가 이제 32억. 뭐 떨어진 것도 없네요. 얘 거품이 심합니다. 그래서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리센츠도 12억짜리가 26억 갔는데 이제 22억 됐다고 무슨 급매라고요.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1인당 GDP, 가구당 순자산, PIR, 합계 출산율, 1인당 GDP가 세상에 22년, 21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35,000달러에서 32,000달러. 국민소득을 빨리 4만 달러로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가구당 평균 순자산 금액. 가구당 금액은 좀씩 늘어나요. 자, 3억 6천대였던 2020년 2년 전에 지금은 4억 5천대로. 왜 올라갔냐? 집값이 뛰어서 그래, 집값이. 물론 올해 와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20년 수준으로 집값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이제 꼭지예요, 꼭지 6.7. 자, 이거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올라가고. 합계 출산율 1.6이었던 게 여기 보세요. 0.78이 뭡니까? 이거 진짜 이거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1가구 1주택 보유세 추정. 어휴. 지금 5억 원은 3억 원대로, 10억은 8억, 12억은 9억 7천, 15억은 12억 5천, 20억은 17억 3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자 보유세가 떨어졌어요. 근데 보유세가 떨어진 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보유세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집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주간 시세가 역시 줄어들었죠. 전세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제가 0.1에서 0.2까지 될 때까지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0.1, 0.2로 거의 가까워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0.1 근처까지 이것도 폭락이에요. 0.12도. 자, 지금 현재도 폭락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대폭락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횡보하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0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 보시면 지금이 폭락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0에서 움직인 걸 보면. 자,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위험하네요. 예상대로 주간 시세가 0.1에서 마이너스 0.2까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전환하기보다는 마이너스에서 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